이번 시간에는 직무 분석의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의 단계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직무보다 바로 위의 개념이 직업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직업 분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작업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직무 분석 실시 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양식 개발, 직무 분석 지침 결정, 참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참고하시고요. 직무 분석의 3단계가 있습니다. 자, 직무 분석의 3단계는 직무의 상위 개념인 직업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직무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분석한다. 큰 틀에서 이렇게 우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업 분석, 그 다음에 직무 분석, 그 다음에 작업 분석. 우리는 여기에 이제 조금 중점을 둬야 되겠죠. 자, 직업 분석은 직업행렬표 작성과 그 다음에 직업명세서 작성이 있습니다. 직업행렬표는 채용, 임금 결정, 조직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인력의 과부족, 분석 대상 직업들의 상호 관련 분석 이런 것들이 직업행렬표 작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이 요구하는 연령, 성, 교육훈련의 경험, 채용 후 책임과 권한 이런 것들이 인적 요건이 되죠. 그래서 인적 요건은 명세서에 쓴다 그랬기 때문에 직업명세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직업 분석에서는 직업 행렬표를 작성한다. 직업 행렬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인적 요건인 직업 명세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자, 직무 분석입니다. 직무 기술서와 그 다음에 작업 명세서. 이 작업 명세서가 바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 작업자 명세서와 동의하다. 앞에서 제가 써드린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직무 분석을 볼게요. 직무 기술서 작성, 직무 기술과 작업 일람표를 기술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업 명세서, 작업 요소나 작업 표준이나 작업 조건이나 그 다음에 사용되는 기계, 공구, 재료, 전문 지식, 일반 지식, 안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직무 명세서와 좀 다르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작업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작업 명세서는 인적 요건에 해당되는 것들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적는 대로만 이해하세요. 자,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고요. 직무 기술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무 요건을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것이 바로 직무 명세서다. 직무 명세서는 작업자 명세서와 동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작업 명세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작업 명세서도 작성하게 된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이 직무 기술서는 직무 요건을 쓰는 것이지만 직무 명세서 이것은 작업자 명세서와 동의어가 돼서 이거는 인적 요건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 명세서는 뭐죠? 거기 나온 대로 작업의 조건, 그 다음에 사용되는 기계 공구 이런 것들이 바로 작업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작업의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것이 바로 이 작업 명세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설비는 사용하는 설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작업할 때 필요한 설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밑에 있는 실력 다지기를 좀 보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다 읽지는 않고요. 이미 중요한 건 다 포인트는 잡아드렸기 때문에 핵심을 보시면 밑줄 쫙 그으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직무기술서는 직무요건을, 직무명세서는 인적요건을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직무분석을 통해 얻게 되는 두 가지 산출물이 직무기술서와 작업자 명세서다. 이 작업자 명세서가 바로 직무명세서와 동의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그랬죠. 직무 분석한 후에 작성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드렸어요. 직무 기술서는 분석이 되는 직무에서 어떤 활동이나 과제가 이루어지고 작업 조건이 어떠한지를 알아내어서 그것들을 기술해 놓은 것이며 끊어요. 작업자 명세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즉 인적 요건이다. 사람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과 같은 인간적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적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번에 보면 직무 기술서가 있습니다. 직무 분석을 통해 얻어진 직무 동그라미, 직무에 대한 디스크립션이니까 바로 이제 직무 기술서라고 말하죠. 직무에 관한 자료 정보를 직무의 특성에 중점을 두고 정리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자, 밑에 1번부터 8번까지 쭉 나오죠.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묶어서 별표. 자, 거기에는 다 직무 요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직무의 명칭, 급수, 조직 내 위치, 보고 체계, 인공과 같은 직무 정의의 밑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직무의 목적이나 사명, 직무에 산출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관하여 간결하게 진술해 놓은 직무 요약만 밑줄.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무에 사용되는 기계, 도구, 장비, 기타 보조 장비, 기계, 도구, 장비 그 자리만 밑줄. 네 번째, 직무에서 사용하는 원자료, 판가공품, 물질, 기타 물품. 자, 원재료부터 끝까지 밑줄. 다섯 번째, 재료로부터 최종 산물을 만들어내는 방식. 우리가 이제 산물을 만들어내는 방식,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방식의 밑줄. 그 다음에 감독의 형태, 작업의 양과 질에 대한 규정 등의 지침이나 통제. 자, 거기에서 지침이나 통제 밑줄 다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직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작업자가 하는 과제나 활동, 이 활동에만 동그라미요. 이것들을 우리가 그렇습니다. 작업활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직무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심리적, 정서적 환경만 동그라미요. 환경, 작업환경이라 하죠. 이런 것들은 다 직무기술서에 써진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직무명세서, 작업자 명세서를 보면 이 직무명세서란 직무기술서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끊어요. 직무요건 중에 인적요건에만 동그라미, 인적요건의 비중을 두고 정리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자, 밑에 1번부터 8번까지 나와 있어요. 1번부터 8번까지 묶어서 이렇게 별표. 자, 제가 말씀드린 데다가 밑줄 치면 돼요. 첫 번째 적성, 두 번째 지식, 세 번째 기술, 네 번째 능력, 다섯 번째 성격, 여섯 번째 흥미, 일곱 번째 가치, 여덟 번째 태도입니다. 다 인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직무 명세서에 작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 인적 요건에 해당되는 것들이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쓰면 적성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흥미라든지 태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했던 KSAO가 있었잖아요. K, 지식이라든지 거기 나오잖아요. 지식, 그 다음에 기술, 그 다음에 능력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인적 요건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쭉 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 두 가지를 비교해 놨습니다. 밑에 도표에 보면 직무분석의 결과를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 기록한 문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무분석한 다음에 쓰는 거다. 그 다음에 차이점은 말씀드렸어요. 직무요건은 직무기술서, 인적요건은 직무명세서 또는 작업자 명세서다.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저기는 읽지 않겠습니다. 이미 중요한 걸 다 말씀드렸으니까. 작업 분석 들어갑니다. 작업 분석은 간단해요. 공정 관리나 작업 개선을 위해서 작업 요소별 동작이나 시간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동작은 제거하고 작업 공정이나 작업 방법을 표준화하거나 작업을 개선하여 원가 절감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작업 분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정 관리, 이 작업 분석은 공정 관리와 작업의 개선, 공정관리와 작업의 개선에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 녀석들은 작업 분석이라고 하는 이것은 공정관리, 작업 개선에 해당되는 건데 시간과 동작을 연구합니다. 시간과 동작을 연구해서 작업을 표준화한다라고 하는 거죠. 작업을 표준화했을 때 아무래도 작업이 개선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원가 절감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 동작, 연구 등이 여기 작업 분석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업 분석과 직무 분석과 작업 분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직상 기출을 보면 직무 분석의 단계가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큰 틀만 알아 놓으십시오. 큰 틀만.
자, 직무 분석의 단계, 직무 분석을 실시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6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쭉 설명되어 있는데 1단계가 행정적 단계, 준비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 준비 단계에서 4번을 보면 직무 분석에서 수집할 정보의 종류, 범위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겁니다. 어떤 정보를 수집할 건가, 어떤 정보를 수집할 건가, 그 다음에 정보의 범위는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을 행정적 단계, 준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직무 분석 설계 단계입니다. 직무 분석 설계에서는 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방법을 쓸 거냐 그것들을 설계하는 것이다. 네 번째 보면 자료 분석 방법을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3단계에 보면 이제 자료 수집 분석이 들어가겠죠. 자, 이제 어떤 것을 설계해서 결정을 했으면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자료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직무 분석의 목적에 따라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직무 분석 목적과 관련된 직무 요인의 특성을 찾게 됩니다. 수집된 정보가 타당한지 현직자나 상사를 이용해서 재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료 수집 분석했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정리하죠. 결과 정리의 밑줄. 결과 정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무 분석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끝났잖아요. 분석이 끝났으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 결과 정리 단계가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5단계는 직무 분석 결과의 배포 단계입니다. 배포의 동그라미. 직무 분석 결과를 조직내에서 실제로 사용할 여러 관련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서에 배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6단계는 통제 단계입니다.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는 단계를 통제 단계라고 하거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직무는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직무 변화를 반영해서 직무 정보를 최신화하는 겁니다. 이걸 통제 단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제 단계는 다른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조직 내의 직무 기술서, 작업자 명세서의 사용자로부터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피드백을 받아서 이 부분은 좀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 즉 수정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무 분석의 단계, 직무 분석의 단계를 6단계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자, 6단계로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행정적 단계다. 행정적 단계는 준비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행정적 단계에서 하는 일은 거기 4번 정도만 보면 돼요. 정보의 종류, 범위, 수집할 정보 종류와 범위를 명시하는 거다. 자, 이런 것들을 하는 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직무 분석 설계를 한다라고 했어요. 직무 분석 설계, 디자인을 하는 단계다. 직무 분석의 설계 단계가 있는데, 자, 이때는 우리가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한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지.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한다. 면접법으로 할 건가, 관찰법으로 할 건가, 체험법으로 할 건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었죠. 자, 세 번째, 자료 수집하고 분석을 하겠는데요. 자료 수집 및 분석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직무 분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뭐 3번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직무 분석 목적과 관련된 직무 요인의 특성, 직무 요인의 특성을 탐색을 하고요. 직무 요인의 특성을 탐색하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밑에 현직자나 상사를 사용해서 재검토한다라고 했어요. 정보의 타당성을 재검토한다. 탐색하고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로 자료 수집 및 분석 단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료 수집 분석을 했으면 이 결과를 정리하게 되는데, 자, 네 번째 결과 정리 단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 작성하게 됩니다. 직무 명세서 작성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노트에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기 밑에 보시면 결과의 배포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과의 배포 단계.
결과의 배포는 해당 부서의 결과를 배부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마지막이 통제 단계였습니다. 이 6단계가 조금 의미가 있으니까. 자, 통제 단계는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는 겁니다. 통제 단계는 최신의 정보로 수정한다.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는 단계. 이 정도만 쓰면 돼요. 통제 단계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수정하는 단계, 피드백을 받아서 피드백을 반영해서 수정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 직무 분석의 6단계에 대해서 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써드린 이유는 되게 박스형으로 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순서 나열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앞에 있는 단계들을 좀 알아두십사. 자, 첫 번째가 행정적 단계 준비, 두 번째가 직무 분석 설계, 세 번째가 자료 수집 분석 단계, 결과 정리 단계, 결과 배포 단계, 통제 단계다. 이 통제 단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오면 이게 마지막인지 알아요. 그래서 통제 단계라는 말을 조금 더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참고만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 분석의 원칙과 내용입니다. 직업 상담사 자격시험에서 이 1번이 진짜 잘 나오거든요. 자료의 특성에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이 직무 분석에서 우리가 자료를 수집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자료에 특성이 있다. 첫 번째는 최신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어야 된다. 가장 최신의 정보. 그 다음에 사실 그대로를 나타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실 그대로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은 세 번째, 가공하지 않은 원상태의 정보여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 자리 오른쪽에 서세요. 가공한 상태의 정보 이렇게 잘 나왔거든요. 가공한 상태의 정보. 가공한 상태의 정보 X라고 써주면 돼요. 가공한 상태의 정보가 아니라 가공하지 않은 원상태의 정보여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체계화돼야 되고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도 마찬가지 단일한 목적으로 하나의 목적으로 단일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된다. 활용 이렇게 쓰고 X 쓰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X로 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참고해 보면 직무 분석 과정 도구 구성이 있는데 이거 참고하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직무 분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직무의 정확, 완전한 확인이 요구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직무 확인을 해라 이거예요. 직무 확인의 동그라미 정확하게 해야 된다. 직무군에 있는 일에 정확 완전한 기록이 요구된다라고 했어요. 직무군에 있는 일,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작업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적인 부분에 기록이 요구되죠. 작업 일지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런 기록이 있어야 직무 분석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직무가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명시한다라고 했어요.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요건, 이것이 이제 직무 요건이라고 될 수 있죠. 그런 직무 요건들이 잘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무 분석의 내용입니다. 사람, 자료, 사물 이런 것을 이제 밑에 직상 기출에 보면 자료, 취급, 데이터가 있고요. 대인관계, people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물 조작이 things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DPT 코드라고 합니다. DPT 코드는 거기 분석은 우리가 기능적인 직무 분석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거 뒤에 나오니까 기능적 직무 분석이 바로 DPT 분석이다. DPT 코드 분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1 자료, 사람, 사물을 보는데 직무를 수행하는 자료, 사람, 사물과 관련된 내용으로 미국 직업사전의 체계에 따릅니다. 자, 그 다음에 육체의 활동입니다. 작업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힘의 정도, 작업 조건에 따른 신체적 재반 동작,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활동이 되겠죠. 작업 환경이 있습니다. 작업 장소는 어떻게 되고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되고 위험성이나 대기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 이거죠. 직무 분석의 내용에 대해서 있습니다. 직무 분석의 내용에 자료, 그 다음 사람, 사물, 육체적 활동, 마지막은 작업의 환경이었다. 이런 것들이 직무 분석의 내용이 된다.